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베가 수출 규제 카드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걸 알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 경제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일본 분위기조차도 심상치 않거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결국 아베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국내외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Boomerang.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수출 규제 같은 경제 보복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소재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나 독가스 개발 같은 데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랑 싸우는 와중에 미사일을 쏴버리는 저 심리는 도대체 무엇?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일본에서 돈 주고 사들여온 거를 북한에 보낸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명백한 안보리 대북 제재의 결의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수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국제사회에 고발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수출 규제를 할 때 초반에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표는 뭐냐? 평성 11년, 우리 연도로는 1966년부터 2017년까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 부정수출해서 형사사건 걸린 것들. 그래서 일본 경시청이 조치한 사건들을 일본 경시청 거기서 찾았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발동한 게 2006년 10월인데요. 2006년 10월 이후에 부정수출 사건들이 16건입니다. 이 16건에 있어서 각각의 경찰 조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가지고 그렇게 수출 규제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안보상의 이유를 대는데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다시 말을 바꿔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을 할 때 좀 더 관리 검열을 강화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유의 장인 정신, 기술력으로 제조업을 일본에서 자유무역과 더불어 성장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01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당시 우크라이나가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군수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영토 통과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제 외적인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재에 나서더라도 필수적인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무역 조치와 필수적 안보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이때 총리가 바로 아베 신조였습니다. 네, 아베의 언행 불일치 굳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불과 닷새 전에 일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4일 뒤인 6월 29일에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이틀 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사실 아베의 도발은 아베의 개인적인 정치적 노림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이 한국 때리기를 하며 지지율이 올랐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한국 대법원의 그 판결을 인정해버리면 그리고 배상을 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금전적인 배상을 한 전례가 있어요.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전범기업에 끌려간 중국인 360명은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의 피해 배상금을 받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또 다른 중국인 180여 명도 이 기업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듯이 중국과 일본은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판부가 마지막 한 줄을 덧붙이거든요. 당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원고의 피해 규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 이 판결문 한 줄에 의지를 해서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노력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사과와 배상까지 받아냅니다. 2004년 9월 니폰 야킨코쿠, 2015년 7월에는 전범기업으로 제일 유명한 미쓰비시 광업까지 제노역에 동원됐던 3,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위안,
기념비 건설에 1억엔, 또 실종자 조사 비용엔 2억엔 등을 더 추가로 지출하기로 해서 최종 보상 액수가 무려 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베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버리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이 강제징용을 인정해버리면 이런 피해자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베가 이런 전범 국가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평화헌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강한 나라, 전쟁도 가능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전범국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아베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아베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베를 뽑은 게 바로 일본 국민들이다. 일본 국민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의견까지 공개한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일본에서는 인터넷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대체로 우익적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에 대한 피로도가 쏠리고 있고 아베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아베만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의 1차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누적 무역 흑자가 무려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720조 원이나 됩니다. 너네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우리 더 이상 너네 거 안 받을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팔면서 우리가 더 이상 너네한테 안 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소재를 수출하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받아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일본 기업은 바로 한국 반도체로 전자기기를 만들죠.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일본 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가장 많이 사주던 그런 한국 기업에 팔지도 못하고요. 전자기기를 만들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일본 소비자 경제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도 힘들죠.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할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조차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취재원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수출 금지는 아니고 수출 제한이다. 물론 자기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파탄을 잃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과장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백색 국가라는 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무역 혜택을 받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90일 정도의 그런 통상 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하면서 한류 열풍도 일어나고 또 한일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서 그 무역의 혜택을 주자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일본이 언제 또 기술 패권을 휘두를지 모르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일본에 의존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또 결국 일본이 됩니다.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3개 중에서 1개는 또 수출을 허가했잖아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기술 독립을 일궈내는 게 정말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걸 막으려면은 WTO에 제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냥 넘겨버리면 일본이 한국이 그랬듯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규제 이런 걸 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 경제 파탄, 정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파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하잖아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출 규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우리에게 모두 해야 됩니다. 아베가 뽑은 칼은 이미 무뎌졌고요.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이 돼서 아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불매운동에 일본도 많이 놀란 눈치예요. 하지만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이게 너무 과격해지지는 않았으면 하거든요. 딱 2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 일본 제품을 사더라도 일본 여행을 가더라도 외국 노를 몰아세운다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것만 봐도 일본 거 말고는 마땅히 대체할 제품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뭐 갑자기 일이 생긴다거나 일본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치닫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끼리 마음 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또 많이 걱정되는 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뭐 이자카야 이런 곳에 대한 불매 운동이에요. 돈가스, 카레, 스시, 우동 이런 것도 사실 다 안 먹어야 되는데 불매 운동의 본질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자는 거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불매 운동의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니클로, 아사히처럼 브랜드 소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불매 운동을 하더라도 국내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역시 겸허한 자세를 항상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